벤치마킹도 해보고 디자인 템플릿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도 봤는데 어딘가 이상하다면?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 디자인 감각 없는 분들도 또 기획력이 없는 분들도 퀄리티 넘치게 그리고 획기적으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도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오늘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디자이너도 시장 조사를 해야 하고 구매 패턴을 분석하며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과 디자인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기획이 빠진 디자인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포토샵 또는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자르고 위치를 옮기는 작업밖에는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잘 만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획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레퍼런스 참고 사이트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혹시라도 못 보셨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를 기획하기 위한 똑똑한 스토리보드 만들기까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소개할 항목은 조금 생소한 용어가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목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기획이 쉬워지는 5가지 벤치마킹 노하우예요. 두 번째는 벤치마킹 자료를 토대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상세 페이지 기획이 쉬워지는 벤치마킹 노하우 5가지입니다. 기획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지 않고 벤치마킹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5가지 방법으로 벤치마킹을 하지 않는다면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기획이 절대로 쉬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먼저 5가지 항목을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잘 팔리는 다른 곳을 탐색한다. 두 번째, 커뮤니티를 활용한다. 세 번째,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거예요. 네 번째,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5번째, SWOT 분석 패턴을 통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초기 기획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잘 팔리는 곳을 탐색해 보는 거예요. 같은 브랜드의 동종업계 중에 잘 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을 탐색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이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또 이런 곳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탐색할 때 조건식을 두고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벤트, 상세 페이지 구성, 리뷰, 소비자 대응 방식 이 4가지만 분석을 해도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벤트. 이벤트는 아무 이벤트나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를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리뷰 이벤트라든지 SNS 팔로워라든지 아니면 채널 추가 같은 또는 공유 같은 조건 등을 내세울 수가 있겠죠. 다음은 상세 페이지 구성인데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장점이 있다면 배우고 또 부각시키면 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 브랜드 제품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즉 경쟁력을 키우는 거죠. 이 외에도 어떤 식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지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리뷰예요. 리뷰는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비자의 의견은 정확한 피드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장단점을 체크해 볼 수도 있는 항목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리뷰를 잘 살펴보고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점이 소비자의 이목을 끌었는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분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메모도 해보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마지막은 소비자 대응 방식인데요. CS 운영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간혹 좋지 못한 리뷰를 받았을 때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는 곳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친절은 기본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더 찾고 방문할 만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부분을 잘 찾아보고 나는 어떤 부분을 메리트 있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계획을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는 커뮤니티를 활용해보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또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면 그 음식에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접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그 이유는 다양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 정말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 부분은 나중에 중요한 마케팅의 한 관점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많이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브랜드의 상품의 품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또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도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다면 절대로 소비자들이 재방문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내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지만 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단점이 있다면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되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공부를 좀 해보세요. 네 번째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한두 개 판매를 해보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해본 것만큼 최고의 공부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상품을 주력으로 구매를 하는지 또 구매하고 나서의 품질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고 다시 보완하고 추가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SWOT 분석 패턴대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SWOT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설명드릴게요. SWOT란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기업에서만 쓰이지 않아도 디자인이나 다양한 기획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SWOT 법칙대로 이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S는 강점을 의미해요. 내 브랜딩 상품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W는 약점이에요. 판매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약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장 잘 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다음은 O예요. O는 기회를 뜻해요. 다른 시장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내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T는 위협입니다. 위협이라면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경쟁사에 대한 대처, 그리고 마케팅을 할 때의 비용 가치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 브랜딩 상품에 대한 약점이 있죠? 이거에 대한 보완성을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대략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SWOT 따로따로 나눠봤지만 합쳐서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영역을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WS, 약점과 강점이죠. 상품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기회로 반영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물론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ST,
ST는 뭘까요? 강점과 위협이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체 마케팅,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한 기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협에서 마케팅할 때 비용 가치를 좀 예로 든 상황인데요. 마케팅할 때에도 최적의 조건으로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좋은 마케팅을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많이 공부도 해보고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획을 항상 하는 편인데, 이렇게 기획을 했을 때 조금 더 상세 페이지 기획이 디테일해지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5가지 항목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기획 방안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감이 오셨나요? 벤치마킹을 아무리 해도 이 내용을 상세 페이지 디자인에 적용시킨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과 조사를 끝냈다면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할 때에도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레이아웃과 기획서를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준 후에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내 상품을 직접 디자인한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을 먼저 시작해두면 추후 제작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상세 페이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제가 만들어둔 상세 페이지 스토리보드 초기 기획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인트로와 포인트, 그리고 인포,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봤어요. 인트로에서는 강조할 만한 문구,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소구점을 예로 들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청소기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인트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카피라이팅, 그리고 제품의 소구점, 강조 문구는 카피라이팅을 의미하고요. 제품의 소구점은 제품의 장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합쳐지면 멋진 인트로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카피라이팅, 예시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잘 빨아들인다, 보이는 건 다 흡수하는 최강 몬스터 흡입력, 땡땡 무선 청소기,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품 영상이나 사진을 함께 보여줘도 좋겠죠. 제품의 소구점은 쭉 이렇게 나열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소구점을 가지고 카피라이팅 하는 방법 배웠었죠?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몬스터 흡입력, 그리고 화려한 디자인, 가성비 넘치는 셀프 스탠딩, 무선 청소기, 안심 보장 AS, 다양한 헤드로 창틀, 침대 밑까지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거를 토대로 이렇게 위쪽에 카피라이팅을 해두고 밑에 잘 빨아들이는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GIF 파일로 변환시켜서 넣는 게 가장 보기에도 좋겠죠. 그리고 포인트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프로모션 이벤트인데요.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 기획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획기적인 것도 좋겠죠. 참여 형식이면 더더욱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운영이 도움되는 이벤트 기획은 지금 사면 1+1, 그리고 획기적으로 판매에 도움되는 리뷰 이벤트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계절 한정의 여름 특가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한 3개 정도 나열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3번째는 불편한 점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비자는 나에게 필요한 걸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려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마케팅에서 사실 이거는 타겟팅을 정하고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청소기의 문제점이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검색을 해서 찾아보거나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미리 벤치마킹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점 첫 번째는 저는 손이 닿지 않는 공간은 어떻게 청소해야 하나? 라는 걸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청소해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넣어봤고, 청소기 사실 흡입력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런 흡입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네 번째는 활용 사례예요. 어떻게 이 제품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이거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 제가 적어뒀는데 활용 사례, 지식 정보 신뢰, 단점 해결 이런 걸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죠. 활용 사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결하세요. 손이 닿지 않았던 곳에서 다양한 헤드로 구석구석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흡입력으로 고양이, 강아지 털까지도 완벽히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넣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 정보, 신뢰, 단점 해결이에요. 아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에 대한 또 다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흡입력 땡땡땡 A와트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PA와 AW의 차이점 여러분 알고 계세요? PA는 압력, AW는 흡입력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 청소기 예시를 좀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 했어요. 좀 지식도 얻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PA와 AWA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카피라이팅 들어가고요. PA는 압력, AW는 흡입력을 의미합니다. 저도 알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PA가 아닌 AW의 흡입력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PA는 대기압과 압력을 표시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된다면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가 들어가요.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보통의 다른 경쟁 업체들은 과장 광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좀 받쳐줘야겠죠. 그렇지만 나는 흡입력을 정확히 알리는 판매처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뢰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우리 집 침대 안전할까요? 이것도 지식이죠. 침대에 알레르기 반응과 결합을 시켜봤어요. 진드기 배설물과 사체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청소해주지 않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이 청소기를 왜 활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포인트 다섯 번째는 제품 디테일 컷, 그리고 기능 소개, 그리고 편의성 설명이에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만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셔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제품을 보여주면서도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거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편리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내용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여섯 번째. 포인트 여섯 번째는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제품의 구성품, 그리고 스펙이죠. 제품의 구성품은 이 제품을 이제 발송할 때 청소기 하나만 딱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헤드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구성품들이 포함돼서 세트 상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구성품들을 하나씩 잘 나열을 해주면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이 제품의 스펙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흡입력 같은 경우에도 스펙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적어줘야 이 모델명을 검색해보고 찾으면서 키워드에 반영이 되고 또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넘어서서 인포 단계로 왔어요. 인포는 뭐죠? 정보예요. 인포메이션인데 정보예요. 인포 7단계는
포장 및 제작 과정이에요. 내가 사려는 제품이 얼마나 포장이 꼼꼼히 오는지도 사람들은 많이 보고요. 요즘 소비자들은 많은 거를 고민해보고 비교해봐서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 있게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도 이제 조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곳들이 있듯이 이런 마케팅 방법을 한 번 더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포 파일은 주의사항 및 CS 안내입니다. 당연히 넣어야겠죠. CS 운영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반품 및 다양한 환불 정책도 확실하게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를 잘 고지를 해주셔야 추후에 발생하는 CS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포 9단계 배송 관련 정보예요. 대략적으로 배송이 며칠 정도 걸리는지 또 어떤 택배사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통관부 정도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상세 페이지 스토리보드 초기 기획안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드렸지만 다음에는 제작하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초기에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야 할지 조금 더 감이 잡히실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대략 이 정도 레이아웃으로 작성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상세 페이지 스토리보드를 제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쭉 보시면 여기서 가격은 제가 ETC 기타로 뒀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가격 먼저 보여줬었는데 요즘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썸네일 그리고 상품명 가격이 먼저 노출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영역에서는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기타로 뒀어요. 하지만 적어야 한다면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시 기념 특가 할인 59,000원이면 39,000원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할인가를 보여주면서 가격을 부각시키고 메리트 있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짚고 넘어갈 건데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은 수시로 잘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가끔씩 순서를 변경을 해줘도 돼요. 세 가지 항목을 예로 들어보면 프로모션 이벤트랑 제품 구성 그리고 배송 정보 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프로모션 이벤트인데요. 프로모션 이벤트는 이럴 때 순서를 상단 쪽에 위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시즌별 여름, 겨울, 봄, 가을이 있죠. 이럴 때 계절을 접목시켜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여름이니까 여름 특가 한정 이벤트, 최대 할인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계절에 따라서 상단 부분으로 먼저 올려도 이벤트부터 보이니까 조금 더 강조할 만한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다음은 제품 구성이에요. 이 제품 구성은 이 스토리보드처럼 청소기를 예로 들었을 때 창틀이나 침대 밑까지도 손쉽게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인트로에서 보통 보여주잖아요. 이럴 때 구성품이 같이 상단에 위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창틀이나 침대를 구석구석 청소를 해야 한다면 청소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 중에 다양한 크기의 헤드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밑에 같이 구성품으로 보여준다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력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배송 정보예요. 배송 정보를 넣은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빠른 배송을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배송일을 궁금해해요. 언제 받아야 할지 저라도 좀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송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시작을 했죠. 이걸로 굉장한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배송 정보를 넣는 거는 당연하지만 상단에서 한 번 더 미리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는 저도 사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3시 이전
구매 시 당일 발송,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여건이 안 된다면 최소한 배송일을 예상할 수 있게 1, 2일 정도, 3, 5일 정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좀 더 소비자들이 이 정도 배송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모두 생각하셔서 기획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기획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물론 모든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이 더 부각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화병이라든지 찻잔 이런 제품들이 있겠죠. 이런 신미성이 높은 제품들은 제품 촬영과 보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보정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잠깐의 시간을 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이 내용을 조합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상세 페이지 기획과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 다양한 벤치마킹 노하우들을 알아봤는데요. 직접 제품을 판매해서 상세 페이지까지 만드시는 판매자분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디자이너분들 모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기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기획하고 만들어둔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다양한 툴을 가지고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콘텐츠에 대한 빠른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